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지난 시간에 예고한 대로 사후통신의 8가지 방법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재함 느끼기, 고인의 영혼이 그 임재해 있는 걸 느끼는 겁니다. 영혼이 옆에 있는 것처럼 느끼는 건데,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그 진짜 영혼이 언제 안 온지 어떻게 아느냐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지문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듯이 우리 영혼도 영문이 있다. 영의 문이 지문처럼. 그래서 딱 있으면 바로 느낀다는 거예요. 아, 이게 누구구나 말이죠. 그리고 이제 영혼이 나타날 때는 좀 그 으스스한 찬 기운을 느낀다고 그러죠. 아, 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어떤 호스피스 간호사가 자기가 돌봐주던 환자가 지금 위독하다고 그래서 빨리 병원에 가봐야 되겠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옷장에서 옷을 꺼내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서 그 환자가 와 있는 것 같이 느낀 거예요. 금방 알아차린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뭐 그럴 수도 있겠지 하고 이제 병원에 갔더니 그 환자가 자기한테 나타났을 때 병원에서 죽은 겁니다. 그게 뭐 이런 식의. 네. 혹은 또 이런 것도 있죠. 막 임종한 친지의 영혼이 나에게 와가지고 나타나는 경우. 그런 것도 있어요. 내가 굉장히 좋아하는 삼촌이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내 옆에 삼촌이 있는 것 같아요. 이상하지? 왜 삼촌이 있는 것 같을까? 그랬더니 그 시간에 그 삼촌이 돌아가셨다. 그런 거예요. 현존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청각적인 사후통신. 귀로 듣는 건데 이건 직접 귀로 들려오는 소리가 아니고 이 뇌리에서 울리는 것처럼 들린다고 그러죠. 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어머니가 아들을 잃고 이제 공동묘지에 묻은 다음에 매일 그 꽃을 갖고 가서 이제 놓고 인사를 하고 그랬대요. 참 그 심정이 이해가 되죠. 자식이니까. 어느 날 꽃을 안 갖고 나간 거예요. 그래서 그냥 집으로 이제 공동묘지를 통해서 집으로 가니까 뇌리에서 그 아들 목소리가 들리면서 엄마, 나는 그 무덤에 없으니까 꽃을 안 갖고 와도 돼. 이러더라는 거예요. 이게 일종의 사후통신이죠. 자, 무덤에 내가 없다. 뭐 기억나시는 노래 있죠? 그 천개의 바람이 되어. 거기 첫 번째 가사가 그겁니다. 내 무덤 앞에서 울지 마시오. 난 거기 없으니까. 딱 지금 이 얘기가 통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저 한국이인데 제가 탈북민들이 나온 방송을 자주 봤는데 최 씨라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그 포로가 돼서 6.25 때 북한에서 살고 있었는데 너무 힘드니까 자식도 있고 뭐 다 부인도 있었는데 북한에는 양귀비 재배를 많이 했대요. 그래서 저 밭에 있는 저 양귀비를 먹고 그냥 죽겠다 죽으려고 술 한 잔 하고 이제 막 먹으려고 그랬대. 근데 갑자기 뒤에서 최 씨 부르더래요. 여기 뒤를 돌아보니까 아무도 없죠. 그래서 이게 또 뭘까? 이게 나 죽지 말라는 소리구나. 죽으려는 생각을 접고 그때부터 몇 년 준비를 해서 탈북 성공해가지고 한국 TV까지 나오는 경우. 이것도 청각적인 사후통신이다.
그다음에 촉각적인 사후통신, 스치는 거죠. 고인의 육체와 접촉한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거예요. 여기도 몇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먼저 가볍게 딱 치는 것 같은 거, 아니면 부드럽게 만지는 거, 이런 식으로 만지는 거, 아니면 다정한 입맞춤, 또 어깨를 감싸는 거, 아니면 아예 크게 앉는 거. 이게 진짜 고인이 와서 하는 것처럼 느낀다는 거예요. 영혼인데 이게 가능한 거예요. 이제 에너지로 가능합니다, 이런 거.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미국 여성인데 남편이 죽고 자식이 셋이나 있어요. 너무 힘들죠? 얼마나 힘들어. 1년이 지난 다음에 너무 힘들어서 남편의 묘에 가서 막 울고 있으니까 갑자기 남편의 영혼이 나타나서 왼쪽에 이쪽에 서 있고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렇게 감싸는, 오른쪽 어깨를 잡는 그런 느낌을 받았다는 거예요. 뭐 단 5초밖에 없었다는데 큰 위안을 받고 위로를 받고 그다음에 아주 더 적극적으로 삶에 임할 수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그 정말 재미난 얘기가 있습니다. 이 9.11 테러 사건 있잖아요. 그 쌍둥이 빌딩에서. 거기 한 빌딩에 있던 브라이언 친구 얘기인데 비행기 먼저 한 건물에 부딪혔잖아요. 그때 브라이언 뇌리에 브라이언, you gonna be okay. You gonna be fine 이러더래요.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야? 갑자기 복도로 나왔어요. 근데 거기 계단이 3개 있었는데 이쪽 A는 계단으로 내려가려고 그랬던 거예요. 근데 갑자기 확 닦아치면서 C계단으로 가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러니까 그냥 내려왔어요. 꽝 하면서 부딪힌 거예요. 자기 건물에. 다 내려와서 보니까 A, B 계단은 다 막혀가지고 중간에 왔으면 죽어요. C 계단만 밑으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난 겁니다. 청각적 사후통신, 이 접촉 사후통신. 근데 이 같은 경우가 한국에도 있었다. 그 삼풍백화점 무너지잖아요. 그때 그 지하 1층에 있었던 한국 여성인데 서 있는데 앞에서 누구야? 부르더래요. 자기도 어떻게 그걸 다가간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 있던 자리에 꽉 내려앉아가지고 거기 이제 부서졌던. 이 사람이 거기 서 있었으면 그냥 죽은 거예요. 살아나는 얘기인데 그 책으로 나왔습니다. 전 뭐 TV로도 봤는데 근데 그래도 나중에 굉장히 고생 많이 하더라고요. 자, 그다음에 후각적 사후통신, 냄새 맡는 겁니다. 고인과 관련된 향기가 나는 건데 빌 구겐햄 얘기는 이게 흔한 체험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고인이 즐겨 바르던 향수라든가 로션 냄새, 또 음식, 음료, 혹은 담배, 뭐 시가 같은 거, 파이프 담배 같은 거, 뭐 이런 것들이 날 수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런 냄새가 절대로 날 수가 없는 그런 환경이라는 거죠. 근데 어떤 이제 예입니다. 딸인데 그 아버지 추모제를 지내고 같이 지냈던 사람하고 승강기를 탔는데 갑자기 애플파이 향 나는 담배 냄새가 나더래요. 집에 가서 어머니한테 아니 왜 갑자기 이런 냄새가 나죠? 아버지 담배 안 피잖아요. 이런 거예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젊어서 바로 이 사과향 나는 파이프 담배를 핀 적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이런 게 이제 후각적인 사후통신에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시각적 사후통신, 눈으로 보는 거죠. 고인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이것도 몇 가지 경우가 있어요. 단지 빛으로 나타나는 경우, 빛만 환한 경우. 그다음에 빛 안에 가운데에 밝게 빛나는 얼굴이 있는 경우도 있고, 두 번째, 세 번째는 상반신만 나오는 경우, 네 번째는 전신이 나오는 경우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보죠. 어머니인데 20세 아들이 오토바이 사고로 죽습니다. 뭐 굉장히 고뇌하고 있었죠. 고통에 빠져 있었는데 10일이 지나서 갑자기 그 어머니 침실에 환한 빛이 나면서 그 가운데, 그 빛 가운데 아들의 얼굴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반가워가지고 또 엄마는 어떻게 이렇게 얘기했어. 야, 나도 너한테 가고 싶단 말이야. 응? 그렇잖아요. 아들 보고 싶으니까. 아들이 엄마 아직 올 때가 아니야. 그리고 조용히 사라지더라. 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거 전형적인 사후통신이죠. 아직 올 때가 아니냐는 뭔가 하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남았을 경우는 가고 싶으면 못 가요. 그러니까 영혼 상태에서 있는 아들은 그걸 압니다. 우리는 몰라도 영혼 상태가 되면 그걸 압니다.
슈왈츠 부인 얘기. 슈왈츠 부인이 그 몇 달 전에 죽은 사람인데 그 영혼이 전신으로 로스박스 앞에 나타났잖아요. 그것도 이제 시각적인 사후통신이죠. 자, 그 다음에 선잠 혹은 꿈속의 사후통신. 이게 아마 이거는 사후통신 가운데 아마 가장 흔한 걸 거예요.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여성인데 아빠가 죽어서 너무 슬펐습니다. 너무 슬픈 그런 상태인데 막 너무 슬퍼하고 있으니까 아빠가 갑자기 선잠 상태의 그 꿈에 나타난 거예요. 뭐라 그러는 거니? 제발 슬퍼하지 말아라. 여기서 나는 아주 행복하다. 그 다음에 지상에 돌아오라고 하지 마라. 나 좀 가게 내버려 다오. Let me go죠. 난 이곳에 할 일이 있으니까 하게 해다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이 놀라서 깨보니까 아버지가 상반신의 상태로 방구석에서 환하게 빛나고 있더라. 이것도 시각적 사후통신이죠. 꿈과 시각적 사후통신이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경우 대표적인 겁니다. 그 다음에 전화 사후통신. 이게 참 재미난 건데, 그냥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여성이 그 부친이 죽었어요. 3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이제 자기 친구한테 전화를 했어요. 회사에 있었던 모양이에요. 전화를 하니까 전화 교환원이 나와서 잠깐만 기다리라 그러고서 이제 음악을 틀어줬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음악이 끊기고 소화기에서 아버지가 나와가지고 내가 누군지 알겠지? You know who I am?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갑자기 전화기에서. 그리고 이제 다시 이제 음악이 흘러나왔죠. 이 사람이 듣기는 분명히 아버지 목소리였거든요. 근데 이 장거리 전화처럼 좀 멀리서 들리긴 했지만 잡음이 없고 소리도 깨끗했다. 나중에 다시 한번 해봤대요. 안 되더래요. 더 재미난 경우는 자기 집에 이제 전화기가 3대 있다. 뭐 부엌에도 있고 어디도 3대가 있잖아요. 근데 밖에 도로 공사하느라고 전화가 다 끊겼대요. 전화기가 이제 3대가 전화가 다 안 되는데 부엌에 있는 전화기만 울리다 그거예요. 들었더니 이 사람이 폴란드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나타나가지고 힐다야 난 너 사랑해. 폴란드 말로 이렇게 하고 끊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지금 전화가 전혀 안 되는 상황인데 전화가 온 거예요. 참 재미난 게 많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물질적 사후통신. 물질을 이용해서 사후통신을 도모하는 경우입니다. 간단해요. 뭐 전구나 라디오 혹은 녹음기 등이 저절로 꺼졌다 커졌다. 또 혹은 물건이 저절로 이동하고 이런 경우. 이것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한두 가지만 예를 보겠습니다. 어떤 미국 여성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너무 보고 싶어서 아버지한테 기도한 거예요. 아빠, 사후생이 존재하면 알려달라. 이렇게 했더니 갑자기 옆에 있던 전등이 꺼진 거예요. 그래서 신기해가지고 아빠 여기 있는 거야? 여기 있으면 알려줘. 그랬더니 다시 전등이 켜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전등을 통해서. 제가 좀 공부해보니까 이 영혼들이 다른 거 못하는데 이런 그 전기를 갖고 조작하는 게 된대요. 저도 사실은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최면할 때 경우였는데 어떤 사람은 최면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여기 지금 어떤 영이 같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조금 있다가 그 최면 방에 있던 전구가 팍 하고 나가더라고요. 정말로. 그 최면하는 분이 그러는 거예요. 저 전구 며칠이 안 됐는데 저기 왜 나가냐 말이죠. 신기하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는 그때 우리가 최면할 때 항상 명상음악을 틀어놓거든요. 그 명상음악 하는 그 CD가 천천히 윙 하고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최면하는 분이 수십 년 최면했죠. 이런 경우는 처음이다. 이런 얘기 하길래 이거 여기 있는 어떤 영혼이 장난하는구나. 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사실 이게 굉장히 사례가 많은데 다 얘기를 못하고 해서 좀 안타깝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제 한번
이전 경험을 반추해 보시면 분명히 이와 비슷한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그런 걸 발견하시기 바라면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